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형님들, 이 라오스라는 곳이 꽃보다 청춘, 그게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라오스에 여행을 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는 문이 닫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를 보면은 코로나 전에 있잖아요. 2017년도에 17만 571명, 2018년도에 17만 4,405명, 그 다음에 2019년 20만 3천 명이 왔어요. 20만 3천 명. 이때가 코로나 전 최고의 20만 3천 명.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문이 폐쇄가 됐으니까 못 들어오고, 2022년에 1만 명, 2023년에 16만 명, 2024년에 22만 명. 그런데 2025년에 1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현재 라오스의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먹고 사는 상권이 어떻게 됐어요? 상점 하시는 분, 뭐 식당이든지 게스트하우스든지 대부분이 다 철수했어요. 우리 어디야? 경기도 방비행. 이렇게 말하잖아. 경기도 다낭, 경기도 방비행. 방비행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한국 상점들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다 중국에 다 중국 간판이야. 그럼 중국은 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중국은 2017년도에 63만 명, 2018년도에 80만 명, 2019년 코로나 전 때 102만 명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급감, 그 다음에 이제 국경 폐쇄가 됐죠. 그리고 다시 2022년도에 4만 명, 2023년도에 64만 명, 2024년도에 104만 명, 2025년에 115만 명,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옆 나라 태국도 라오스를 보면은 더욱더 증가가 됐고, 베트남 사람들 더욱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여행객들은 급감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방비행에 그렇게 많은 한국 관련된 상점들이 정말 많이 중국 간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비행에 가면은 한국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다 중국이야. 물론 여전히 방비행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체류하시는 한국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몰락이라고 말해야 하나?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후려치는 가격 문제죠. 가격 문제 후려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고질적인 문제들, 어떤 대형 사고들 있자 방비행의 핵심 콘텐츠가 뭐 버기카, 짚라인, 튜빙 같은 액티비티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의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특히 버기카 전복사고 이런 문제가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거기다가 또 가짜술, 또 메탄올 섞인 주류, 이것 때문에. 근데 솔직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것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가격, 한국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숙박, 액티비티,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물론 라오스 낌 문제도 있죠. 라오스 김의 화폐 문제도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이 한국인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스스로 이 막 가격을 엄청나게 높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죠. 갑자기 이제 한국인들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미 엄청나게 올라간 권리세, 월세, 물가. 근데 한국인 여행객들이 안 온 거야. 다들 알다시피 이 방비행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2월 딱 4개월 버는단 말이야. 이 4개월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비수기를 8개월을 먹고 사는 건데,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물론 아까 말했듯이 고질적인 안전 문제,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바꾸고 좀 고치고 하는데 개선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안 가고, 옆 나라 태국은 사실 바트 문제에, 바트가 강세여가지고 태국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야. 태국은 또 그렇게 가. 바트가 강세여도 태국에 가요. 그러면은 라오스가 태국보다 싸냐? 안 그래. 라오스가 태국보다 더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셀카봉을 사러 나갔어요. 셀카봉을 사려고. 그래서 라오스 한 16군데 돌았는데, 일단 6곳은 안 팔고 10곳 중대에서
제가 가격을 찍어서 이제 태국 그걸 알아봤죠. 왜냐면 얘네들도 물건들이 대부분 베트남, 중국, 태국에서 오니까. 그래도 태국 제품도 찍어봤는데 태국에서 한국 돈으로 3,800원, 4,000원 그냥 들고 다니는 셀카봉 있잖아요. 이것이 16,000원 내놓으래요. 한 군데는 16,000원, 하나는 12,000원, 13,000원. 아니 4,000원 하는 것을 16,000원 내놓으래. 내가 그걸 찍어가지고 야 이거 태국 소피에서 이 가격이다. 똑같은 제품인데 했더니 그 콧방귀 낄 정도로 너무 비싸. 라오스가 음식값도 비싸요. 음식값을 먹으면은 보통 밥값이 있잖아요. 한 130바트 이래요. 태국으로 치면은 120바트, 130바트. 태국으로 치면은 한 70바트면 먹을 것이. 이게 어쩔 수 없죠. 옆 나라에서 다 대부분 다 수입을 하니까. 제 이제 필리핀에서 온 친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국인하고 그 직원 종업원 라오스 남자를 저희가 이제 루앙남타에서 만났어요. 근데 얘네가 회사 소속인데 회사는 비엔티안에 있대요. 본사는 비엔티안에 있고 루앙프라방에 상점이 있고 방비행에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야, 그러면 너네는 중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방비행에서는 1년 내내 돈이 흑자가 나냐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도 이제 방비행의 느낌은 자기네들도 영업은 4개월 빡세게 이렇게 돈을 크게 해서 비수기는 이제 그걸로 또이또이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엔티안에서 돈을 먹고 산다. 비엔티안은 왜냐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중국인이 살고 거기에 막 그 공공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라오스 중국 공공사업 이런 것들이 겁나게 많아서 그냥 중국 사람들 겁나게 많고 중국 어떤 기업들도 많고 또 중국 물류도 많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이 고속철도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 관광객들은 사실 비엔티안 안 가도 비엔티안은 원래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방비행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 관광객을 방비행에서도 돈을 쓰게 하게끔 하고 루앙프랑에서 돈을 또 쓰게끔 하고 그러니까 물론 중국인도 망해요. 얘네들도 엄청나게 망하고 또 들어오고 또 망하고 또 들어오고 계속 바뀌지만은 그래도 얘네는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고속철도라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얘네는 괜찮아. 그리고 얘네는 되게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큰 자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뭐 호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거대 상권, 거대 물류센터, 거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라오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거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영세한 어떤 작은 소규모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본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방비행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귀 좀 꼈단 말이야. 왜 다 한국이었으니까 막 오면 양 뭐 관광버스로 막 겁나게 오고 막 그러면 양 그렇게 돈 좀 벌었다 그거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실망을 해버린 거죠. 여행객들이 실망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방비행 오면 뭐 해요? 대부분 패키지로 안 오고 오기는 오죠. 오기는 오는데 이제 대부분이 패키지보다는 개인적 관광으로 많이 오죠. 소규모 관광. 어떤 팀을 한 4명, 5명 친구들 같이 오는 거나 아니면 본인 혼자 오는 거나 그렇게 뭐 숙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 좀 했다가 그 어디 강가 좀 갔다가 그리고 뭐 비엔티안에 간다든지 누앙프랑 간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라오스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거의 실종할 정도다. 참 안타깝죠. 이제는 방비행에 이제 뭐로 가겠어? 안 가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그럼 비엔티안 그래도 비엔티안은 한국인도 좀 있으니까 그냥 비엔티안 갔다가 방비행 건너뛰고 그냥 루앙프라방에 가서 구경하고 그런 느낌 같아요. 방비행이 너무 안타까워. 다시 한국 이쪽으로 탄원할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해 보여요. 워낙 중국 거대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방비행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 식당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갈 만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라오스는 또 먹을 만한 게 또 별로 없어. 라오스 현지인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또 중국 식당을 가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방배행에서 대부분 중국 상점에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샤브샤브를 먹고 마포도프, 마파도부를 먹고 또 중국이 또 면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배행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상점을 이용해요. 우리 솔직히 한국 사람들 이 라오스에 온 중국 상점, 뭐 중국 여행객들 그닥 솔직히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물론 중국 여행객 중에 워낙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막 여행객 그렇게 많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 상점도 일부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은근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도 이제 한국 상점이 없어. 중국 상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국 상점에 가는 거야. 그런데 방뱅이에 대한 향수는 있어. 방뱅이에 대한 향수는 있기 때문에 방뱅은 가. 그런데 중국 상점을 이용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프죠. 아휴, 물론 또 중국 라오스에 있는 그 중국 상점들 사장님들, 그 사람들이 사실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또 달라. 또 왜냐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죠. 한국인을 나름 또 꽤 좋아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라오스에 우리 한국 장사하시는 이 너무 많이 이렇게 철수를 하셨다. 교민들 너무 많이 철수를 했어요. 너무 많이 망했어. 가슴 아프게도. 안타깝죠. 다시 또 좋아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좋아지려는 그게 과연 올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또 라오스가 또 그만한 또 올만한 또 매력은 또 있어요. 우리 형님들이 와서 뭐 바로 뭐 장사할 거 아니잖아. 우리가 또 그리고 뭐 방비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어디야, 누앙남타도 갈 것이고, 누앙프라방도 갈 것이고, 아래로 타켓도 가고, 사완타켓도 가고, 갈 데 많이 있잖아. 그래서 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우리 홍남님, 화이팅. 자, 오늘 할자님 건강하세요. 진웅님 1등, 그 다음에 이해됩니다. 또 영롱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세요. 그 다음에 일바다 민경님 쉽게 번 돈 쉽게 쓰는군요. 고독한 사냥꾼님 간이 많이 부었네요. 우리 명아님 라오스다운 철이다. 이 댓글들 아직 다 못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